안녕하세요. 바람새노사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 9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공부를 하면서 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국의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잠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력을 극복을 해야 된다. 혹은 자야 된다라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수면 시간을 줄여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다 졸리면 주무셔야 됩니다. 네, 되게 허무하시죠? 안 자지 않고 억지로 공부를 하시다가는 몸에 무리가 가게 되고 하루 이틀 정도의 공부 시험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이 수험생이란 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그 피로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몸에 무리가 가게 되고 몸에 무리가 가게 될 경우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 확보한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마다 이 수면의 적정 시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사이고 혹자는 5시간만 자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혹자는 8시간을 주무셔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수면 시간은 다 주무시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정말 집중력을 올린다든지 혹은 정말로 그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이 뭐랄까 새고 있는 시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서실에 갈 때 버스를 타면 20분 걸리는데 이거를 걸어서 40분으로 간다. 그럼 20분은 이 버스를 탐으로써 줄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잠은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나면 너무 허무하죠. 아직 2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잠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잠이 워낙 많아서 독서실 가서 이제 자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고 있다가 누군가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애가 새벽 2시가 돼도 집에 오지가 않으니까 깨우러 오셨던 이런 일화도 있고, 그리고 전역하고서는 너무 잠이 많아서 기명증인가 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기명증 검사도 포기했을 만큼 잠에 대해서 좀 이제 잠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책상에 앉고 예를 들면 아침에서 책상에 앉고 대략 20분이 지나니까 졸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스톱워치를 켜놓고 공부를 했던 스타일이라서 20분이 지나니까 졸려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잠을 자더라도 이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자면은 이 팔이 저립니다. 저리고 이 저린 상태에서 눈이 떠지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저는 잠을 자기 시작할 때부터 스톱워치를 이렇게 켜놓고 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스톱워치를 보면은 대략 한 20분에서 30분이 지났습니다. 왜 스톱워치를 켜놓느냐? 잠을 자다가 깨도 졸리면 또 자는 게 수험생들입니다. 물론 아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 스톱워치를 보고서 내가 30분을 잤으니까 이제 충분히 잤다. 이제 이 잠을 깨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 오자 라고 저와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커피 한 잔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책상에 앉았던 그런 생활 습관을 정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런 습관을 했고, 또 밥을 먹으면 또 졸려가지고 점심을 먹고도 또 마찬가지로 또 스톱워치 켜놓고 잠깐 이제 암기 과목을 이렇게 쭉 보다가 또 졸린다, 스톱워치 스탑, 다시 재생, 그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를 꾹 이렇게 하고 또 잡니다. 자고서 30분이 되면은 또 일어납니다. 사실 이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저리게 만든다는 거는 저의 스승님이 정병창 세무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2012년도 설명회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아서 이거 나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따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을 이렇게 낮잠을 자다 보니까 밤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낮잠을 자고 나서는 효율이 정말 잘 오릅니다.
이 정신 상태가 맑기 때문에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말 집중도 있게 뭔가 책을 볼 수 있고 암기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낮잠을 자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잠 잘 거 다 하고 뭐 또 쉴 거 쉬고 하다 보니까 한 새벽 2시쯤에 집에 귀가를 했는데요. 그 시험 막판에는 이 2시부터 한 3시에서 4시까지는 이 낮잠 안 오니까 그렇다고 뭐 누워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세법학 되게 암기에 압박이 센 과목이 있는데 세법학 뭐 모의고사집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스캔하면서 이 암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잠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이 없다. 뭔가 일률적인 정답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어떤 뭐 누구 뭐 특정 분을 언급하기 뭐하지만 잠을 줄여서 공부 시간 확보한다. 혹은 뭐 이렇게 잠에 대해서 뭔가 획일적인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분들과 좀 다른 게 본인의 수면 스타일이라든지 수면 시간이 너무 다 다르십니다. 네. 뭐 A라는 수험생, 합격생은 뭐 이렇게 했다. B라는 합격생은 이렇게 했다. 각각의 방법,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본인만의 그 수면 패턴을 찾고 그 패턴에 맞게 관리를 해서 정말 나의 수면 패턴에 맞게 정말 이 시험 날 당일날까지 어떻게 해서 최적화된 그런 수면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방법을 또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은 이 잠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 벌써 6분 45초가 지나고 있네요.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람세무사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